가격이 상승하면 사람들을 욕망으로 포장하고요. 가격이 떨어지면 조롱하고 저주하는데 가장 앞장서는 사람들. 잘 모르는 대부분의 대중들을 선동하고 자극해요. 자, 그리고 단언할 수 있는 말 잘 들어보세요. 비트코인 현물 투자로 실패한 사람은 절대 어떤 투자도 하면 안 돼요. 우리의 최고의 투자 대상은 1순위는 바로 우리의 현실은 너무 초라해요. 현실적으로 우리가 세계를 선도하고 리드할 순 없지만 우리의 장점, 패스트 팔로우잖아요. 우리는 선두주자를 보고 따라가요. 지금까지 이 방식으로 너무나도 잘해왔잖아요. 그쵸? 자, 지금의 우리의 번영과 부, 우리 국가, 대한민국의 부가 그걸 입증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뭘 하고 있는 걸까요? 조금만 들여다보면 한심한 정도가 아니라 미래가 암울하기까지 해요. 뿌리 깊은 이 유교적 마인드, 과거의 영광에만 집착하는 제조업 마인드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세상은요, 다른 나라들은요, 국가의 운명을 건 변화와 혁신을 준비하고 있어요. 특히 우리의 경쟁국들 움직임 한번 보세요. 말 그대로 총성 없는 전쟁, 아니 실제 전쟁도 여러 곳에서 벌어지고 있죠. 지금 지구 여러 곳에서 미사일이 날아다니고 하루에도 수천 명의 사상자가 발생하는 전쟁이 벌어지고 있어요. 강 건너 불구경 할 때가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의 모습 한번 볼게요. 나라가 반으로 갈라져서 서로가 서로를 죽이려고만 하죠. 제가 정치 얘기는 하고 싶지 않지만 상황은 심각합니다. 그리고 얼마 전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 벌어졌죠. 지난번 대선에서 저는 나이 때문에 투표를 할 수 없었기에 이 상황에 대해 언급할 특별한 자격이 있는 건 아니지만 제발 기성세대 여러분들 다음 세대도 좀 고려해주시고 판단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전 세계가 앞으로 다가올 대격변의 시대를 준비하고 있어요. 지금 이럴 때인가요? 당일 비트코인은 8천만 원까지 곤두박질 쳤죠. 저도 모르게 바이낸스부터 확인했습니다. 물론 바로 즉시 가격을 회복했지만 이거 두 가지는 확인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첫 번째,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비트코인 생태계를 이해하지 않고 무지성으로 투자하고 있구나. 그러니까 거래소 개념이 좀 취약한 것 같아요. 마치 주식처럼 생각하는 거겠죠. 완전 이게 뱅크런이잖아요. 그쵸? 그 점 진짜 제가 깜짝 놀랐고, 둘째는 역시 비트코인은 인터내셔널 에셋이다. 글로벌 자산이다 라는 점. 그냥 현실에서 실제 사례로 확인한 거죠. 그렇지 않나요? 이제 자산 시장에 불확실성이 던져지고 말았습니다. 역대급 불확실성이에요. 당분간은 시계 제로의 상황으로 진입하게 되고 불확실성의 에너지가 쌓이게 될 겁니다. 확실한 건 이제 원화는 박살이 날 거라는 거. 국가의 신인도가 좀 많이 걱정됩니다. 전 세계 어떤 투자자가 대한민국과 비즈니스를 할까요? 다시 돌아와서 여러분, 전 세계가 다가올 미래를 대비하고 있어요. 암호화폐 생태계도 대전환이 예상이 되고요. 암호화폐는 수많은 관련 산업이 있어요. 이웃나라 일본은요, 이 부분에서 제도를 정비하고 관련 산업을 육성하고 있거든요. 핵심은 법과 제도예요. 한 나라가 부국으로 가는 첫 번째 루트, 법과 제도입니다. 제가 전에 소개해드린 책 윌리엄 번스타인의 부의 세계사에서 나왔었죠. 기업하는 사람들에게 이 룰 세팅이 너무나도 중요해요. 법과 제도가 가장 중요합니다. 이게 구축이 안 되면 사업하기 힘들어요. 애써 사업을 키워놨는데 나중에 법과 제도가 세팅되면 모든 게 낭패죠. 불안해서 아무 일도, 그 어떤 시도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정책 담당자분들도 실망이지만 레거시 언론들이 진짜 문제라고 생각해요. 비트코인이나 암호화폐 관련 산업 자체에 대한 기사는 거의 흥미 위주예요. 물론 언론도 비즈니스죠. 조회수 끌기잖아요. 일정 부분 이해하지만 우리 언론은 너무 공부를 안 하고 모든 걸 자극적이고 흥미 위주로 끌고 갑니다. 가격이 상승하면 사람들을 욕망으로 포장하고요. 가격이 떨어지면 조롱하고 저주하는데 가장 앞장서는 사람들. 잘 모르는 대부분의 대중들을 선동하고 자극해요. 좀 제발 진지하게 공부하고 정말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냉정하게 살펴봐요. 왜 미국이, 여러분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미국이, 그 미국이 왜 비트코인 현물 ETF를 승인했는지, 에너지 산업과 전기, 그리고 비트코인 채굴 산업에 어떤 관계가 있는지, 미국을 움직이는 세력인 블랙락이 왜 미친 듯이 이 현물 ETF에 집중하는지. 아니, 레리 핑크가 바보인가요? 영으로 가치가 사라질 비트코인에 왜 이렇게 집착할까요? 여러분들이 저주하고 비난하는 비트코인을 왜 이렇게 미친 듯이 사모으고 있을까? 진짜 좀 고민을
고민 한번 해보시고 기사를 써주시길 바랍니다. 어마어마한 적자가 누적된 한전 문제, 한국전력이죠. 한탄만 하지 마시고 조금 더 혁신적인 해결 방안을 찾아보면 안 되나요? 비트코인은 에너지의 금융이에요. 그리고 전기는 아직 기술적인 혹은 비용적인 문제 때문에 현실적으로 저장, 보관이 쉽지 않습니다. 항상 남아돌아요. 과잉 설비도 돈이잖아요. 그냥 거부하고 저주하지 마시고 알아보고 찾아보고 공부하시길 바랍니다. 다른 나라들은 어떤 혁신을 하고 있고 경쟁국들은 어떤 법과 제도를 정비하고 있는지 확인이라도 해보세요. 예를 들어 부탄이란 나라가 왜 비트코인을 선택했고 왜 채굴을 했고 얼마나 확보했는지 찾아나 보셨나요? 연관 산업 정말 엄청납니다. 에너지, 전기, 송전, 스마트 그리드, ESS 쪽도 관계가 있고요. 데이터 센터, 클라우드 쪽도 채굴 산업과 협업이 가능하고 지금 미국은 이미 그 길로 가고 있어요. 최소한 우리도 ETF라도 승인해줘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도 IT 강국이잖아요. 대한민국 IT 강국 아닌가요? 의지만 있다면 빠른 시일 내에 충분히 가능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거래소도 정말 중요한 분야라고 봐요. 미래엔 모든 암호화폐 연관 산업의 허브 같은 역할을 하게 될 거거든요. 그래서 저도 예전부터 코인베이스 쪽을 주의 깊게 관찰하고 있었거든요. 국민연금도 코인베이스에 베팅했다는 소식도 있었죠. 어쩌면 한 국가의 국가 경쟁력에도 막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어요. 우리도 얼마든지 코인베이스, 바이낸스 같은 거래소 육성 가능하지 않을까요? 무엇보다 다른 나라의 화폐도 취급해서 해외 투자자들을 끌어와야죠. 늦은 감이 있지만 아직 기회가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분발하자고요. 그리고 지금도 자주 물어봐 주시는 거 비트코인 지금 들어가도 되냐? 제가 드릴 수 있는 답은 오케이, 가능하다. 단 2가지 조건. 첫 번째, 장기 투자여야 의미가 있어요. 개인적으로 저는 젠지들 25% 비중까지는 좋아요.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당연히 등락은 있겠지만 SPY나 QQQ 같은 지수보다는 월등한 성과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다만 변동성은 운명이에요. 자, 그래서 둘째 조건, 공부를 해야 해요. 알고 이해해야 그 운명과도 같은 변동성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좀 더 시총이 커져서 최소 미국의 빅3 시총을 넘고 한 4조, 5조 달러대에 진입하면 어느 정도 안정 단계로 진입하겠지만 변동성에 대한 준비는 공부밖에 없다는 거. 그래서 결론은 지금도 오케이다.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는 지금도 빚을 내서 수량을 늘려가고 있어요. 장기 투자라면 그 진입 시기 사실상 큰 의미 없습니다. 다만 저는 계획을 세워서 사전에 준비된 예산으로 진입하시는 게 좋아요. 즉시 진입 30% 정도 하시고 DCA로 30% 하시고 바이더딥용으로 40% 정도 현금 보유하시는 거죠. 장기 투자를 위한 최고의 효율의 진입 방법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자, 그리고 단언할 수 있는 말 잘 들어보세요. 비트코인 현물 투자로 실패한 사람은 절대 어떤 투자도 하면 안 돼요. 다른 말로 하면 비트코인 현물 투자로 거지가 된 사람, 실패한 사람 거의 없습니다. 그냥 들고만 있으면 돼요. 과거의 데이터가 100% 증명하고 있거든요. 그럼 왜 사람들이 저주하고 언론에서 확대, 과장, 흥미 위주의 기사를 쏟아내는가? 그건 비트코인이 아닌 알트코인에 투자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냥 뭉뚱그려서 그냥 코인이라고 하죠. 그냥 코인 투자라고 주홍 글씨를 새깁니다. 정확하게는 알트코인 투자죠. 알트코인에 몰빵해서 거지가 된 사람들은 많겠죠. 그리고 비트코인에 현물이 아닌 레버리지, 선물, 마진 거래한 사람들은 거지가 될 수도 있죠. 이걸 구별해서 봐야 하는데 그냥 코인 투자는 도박이다가 돼버렸어요. 이게 완전히 다른 영역인데 그냥 이렇게 뭉뚱그려서 자기에게 필요한 부분만 써먹는 거, 그거 진짜 아주 고약한 거예요. 그리고 대중들 선동하는 거 이제는 그만해도 될 때 아닌가요? 저도 알트 투자나 레버리지 투자로 갑자기 큰돈 버는 거 좋은 경험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계속 이길 수는 없죠. 어쩌면 독약이 될 수도 있어요. 이런 경험은 좋은 경험이 아닐 거라고 생각해요. 그 선곡의 추억이 나를 완전히 다른 세상으로 데려갈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 투자를 하신다면, 그리고 본업이 있다면 안전한 현물에 투자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그리고 기다리세요. 그래서 희생, 안목, 믿음, 그러니까 애티튜드가 중요한 거예요. 이제 저는 은시총을 넘어선 비트코인을 더 이상 디지털 금이라고 부르지 않으려고 합니다. 비트코인은 그냥 비트코인이에요. 그냥 사실상 하나의 지수라고 봐야겠죠. 디지털 자산의 지수. 그리고 알트코인은 시총 기준 1위, 이더리움이겠죠? 1위부터 10위 정도까지는 쉽게 분류하자면 그냥 벤처기업이라고 보는 게 적당하지 않을까. 이 중에 이더리움이나 솔라나는 사실상 유니콘을 넘어서는 하나의 어느 정도 성공한 기업들이죠. 그게 어쩌면 대단한 성과이자 또 다른 각도에서 보면 명확한 한계가 아닌가. 이 탈중앙화라는 부분. 1위부터 10위까지의 벤처기업들 중에
탈모는 뭐 M7이 될 수도 있고요. 또 흡수 합병 될 수도 있고 또 퇴출되어서 사라질 수도 있겠죠. 그리고 그 이하 나머지 코인들은 사실상 카지노라고 생각하는 게 타당할 것 같아요. 물론 터질 수도 있겠지만 잃을 수도 있겠죠. 시도 횟수를 늘리면 우리의 승률도 0으로 수렴하게 됩니다. 이 모든 건 각자의 선택이에요. 하지만 거래소에서 유독 우리나라만 알트코인이 상위로 거래되는 걸 보면 걱정이 많이 됩니다. 그런 현상도 우리의 현실을 반영하는 돈의 또 다른 진면목이니까 앞으로 지켜봐야겠죠?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시리즈 에필로그 마무리해야겠죠. 전에 영상에서도 저는 24년 말 예상 가격을 1억 원 내외 언저리 아닐까? 예측해서 엄청 욕을 먹었어요. 제가 양쪽에서 다 욕 먹었거든요. 한쪽은 무슨 1억이냐. 다시 2천만 원으로 간다. 아니 0으로 가도 이건 전혀 이상이 없다. 그리고 또 다른 한쪽은 1억이 뭐니? 그럼 왜 투자하니? 적어도 2억은 가야지. 재수없게 여자가 초치지 마라. 저는 그냥 보수적으로 보면 24년 말 기준 1억 내외라고 말씀드렸고 이번 사이클에서 한 2억 정도? 2억대 갔다가 1억 중후반대에서 어느 정도 자리를 잡지 않을까 예상을 지금도 하고 있어요. 제가 예상하는 건 ETF 승인 이후 제도권으로 편입되면 가격도 어느 정도 안정을 찾으면서 1억이 넘어서 연평균 한 20% 내외로 20년간 우상향하면 오케이다. 분명 미국 지수보단 좀 더 나은 퍼포먼스가 가능하다. SPY나 QQQ보단 더 월등한 성과가 예상된다. 단 몰빵은 아니고 비중을 나름 계산해서 진입한 케이스입니다. 그리고 그중 3개는 무조건 장기 보유, 그러니까 20년 이상, 나머지는 분할 매도 할 예정이고요. MDD 기준 40% 정도는 예상하고 있고요. 진짜 블랙스완급 사건이면 한 50%? 근데 사실 그것도 너무 오바라고 생각하고요. 예전 같은 70, 80? 이 정도의 하락 구간은 이제 구조상 불가능할 거라고 생각해요. 네가 뭘 한다고 그러냐 하실 수 있겠지만 제가 공부한 미국을 기준으로 저는 말씀드릴 수 있어요. 블랙스완급도 한 40%에서 50% 안쪽? 근데 그 정도 사건은 당연히 나스닥에도 이 쓰나미가 들이닥치겠죠. 우리 국내 주식시장은 초토화될 거예요. 안 그럴까요? 물론 제 생각이지만 경제 위기가 와도 어느 정도 충격은 분명히 있겠지만 미국 지수보단 더 견고하고 강건하게 방어할 수 있지 않을까. 이제는 그 단계로 진입한다. 일종의 도피처 같은 역할도 충분히 가능하다. 지켜보자고요. 비트코인의 미래를. 저는 더 이상의 투자 계획은 없지만 만약 단기적으로 급락하면 10% 이상이면 또 매입하고 10% 급락 또 매수 30% 급락 또 매수 그렇게 대응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바이더 딥은 항상 유효한 전략이에요. 공급이 제한된 슈퍼클래스 자산을 싸게 살 수만 있다면 언제든지 오케이라는 거. 자, 이제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이 시리즈를 준비하고 또 공부하면서 내린 2가지 결론의 끝으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첫 번째, 이제 우리 인간은 우리의 재산을, 우리의 희생이죠. 에너지를, 구매력을 디지털로 보관하고 그 힘을 키워서 미래로 보낼 수 있는 문명까지 구축했어요. 이건 되돌릴 수도 뒤바꿀 수도 없는 방향이면서 불가역적이 돼버렸습니다. 만약 이 흐름을 거부하거나 무시한다면 본인과 가족은 물론 후손들까지 그 고통을 전가하는 배팅이 될 거예요. 좋던 싫던 우리는 이미 그런 시대로 돌입했고요. 자, 2번째, 저 폴라리스 유진의 2번째 결론. 비트코인이 어떻고 미국 주식이 어떻고 부동산이 어떻고 해도 최고의 투자 상품은요, 최고의 투자 대상은 1순위는 나 자신입니다. 나를 밸류업 시키고 나를 건강하게 성장시키는 게 최고의 수익률이고요. 가장 가치 있는 투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공부하고 생각하고 지혜와 경험을 쌓아가야 합니다. 이렇게 결론 내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지금까지 폴라리스 유진이었고요. 이 10편의 시리즈와 에필로그를 마무리할 수 있게 응원해주시고 격려해주신 모든 분들 정말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이 영상 보시는 분들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여러분들 안녕.